페트로파블로스크 감차츠키의 수산시장은 현대식 마트형 시장입니다. 건물에는 공산품도 팔고 커피숍도 있습니다. 동일한 모자와 앞치마를 두르고 일하는 종업원에게서 깔끔함이 느껴집니다. 연어알 1kg에 6,000원 정도 하는데 황금색 알이 조금 더 비쌉니다. 염도에 따라 구분합니다. 게살 통조림과 냉동 포장도 보이네요. 과일과 채소를 파는 청과물 가게입니다. 우리나라 채소 가게와 크게 다를 바 없네요. 바나나와 레몬, 키위는 수입 과일이겠죠. 러시아는 식품에 대한 엄격한 품질 관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킹크랩은 냉동이 많이 보이네요. 러시아화 냉동 킹크랩 1kg에 32,000원 정도 가격이 붙어 있습니다. 국절 많은 역사를 가장 세심하게 보존한 지역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다양한 전시물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이런 박물관을 구경하는 것이 본격적인 여행에 앞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많이 있지요. 17세기 이전까지 감차카는 아시아 동북부를 아우르는 여러 소수 민족의 땅이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여행객이 감차카 반도에 발을 내딛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소련의 군사 요충지로서 동부 전략사령부 관할이었던 감차카 반도는 특히 공군기지와 핵 잠수함 및 미사일 기지, 통신시설 등의 핵전력이 유난히 밀집해 있다고 합니다. 대개는 한류성 어종으로 겨울에 많이 잡히는데 다큐멘터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게잡이는 극한 직업으로 소개되었지요. 아바차만에서 볼 수 있는 바다사자입니다. 감차카 여행은 뭐니뭐니 해도 불곰이 오호츠크 해와 연결된 쿠릴 호수로 회귀하는 연어를 잡아먹는 장면을 보는 게 화산 트레킹과 함께 압권이죠. 사람이 드물고 급한 경사의 바위벼랑이 넓게 펼쳐진 산악 지형에 사는 사냥은 감차카가 불곰과 함께 살기 좋은 곳이지요. 감차카 반도에는 농담삼아 사람보다 곰이 많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쿠릴 호수에는 전 세계 연어의 4분의 1이 산란을 위해 돌아오고 호수 주변에는 4만 마리의 불곰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감차카 반도는 옛날 탐험가들이 불의 땅이라고 불렀듯이 160여 개의 화산이 있고 29개가 활화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19개는 감차카 화산군으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감차카는 화산 폭발에 의해 형성된 특별한 분출 암석과 광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감차카를 누볐던 매머드의 뼈입니다. 매머드는 인간이 사냥으로 멸종시켰다는 설과 기후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보통 추운 지방에 살며 털이 많은 동물로 생각하는데 풀이 많은 온대지방과 털이 없는 매머드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매머드의 염류는 시베리아 교역 물품에서 인기 있는 품목이었습니다. 석기시대 원주민들이 날카로운 돌을 사용하여 동물의 뼈로 도구나 가정생활용품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차카의 토착 원주민들이 살아가는 생활 모습을 그려 놓았습니다. 원주민들은 툰드라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술록을 길렀습니다.
이 설피는 눈이 많이 오는 감차카에서 눈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신발 위에 신고 다니는 덧신이죠. 우리나라의 함경도나 강원도 지방에 가면 비슷한 형태의 설피를 볼 수 있습니다. 뒤 배경에 있는 그림은 현지 토착민들이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물고기들의 위치라든가 거주지의 형태, 그리고 배의 모양,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살았는지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 삼위일체 교회에 왔습니다. 페트로파블로스크 감차츠키의 유일한 러시아 정교교회로 이 도시의 주요 사원 중 하나입니다. 교회 3개의 도움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나타내죠. 이 교회는 주로 도로에서 멀지 않은 니콜스카야 언덕 위에 있습니다. 소련이 붕괴된 후 2000년 교회 건립을 추진해서 2006년 6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5월에 본당이 완공되었죠. 이 교회는 3,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첨탑까지는 42m로 높고 진도 1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지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슬라브 토속 신앙과 정교회 신앙이 합쳐진 것이라고 합니다. 내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과 12사도 성자들이 화려한 금색을 배경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아이콘화되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및 주변 인물들의 모습이 대부분 일정합니다. 교회 안에는 의자들이 안 보이는데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처럼 하찮은 존재가 의자에 앉아 기도를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회 주위의 화단과 조경 공사는 북한 노동자들이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감차카 반도를 여행하는 동안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대부분의 액티비티나 여행 상품들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것이 시내 관광과 아바차만 보트 투어였습니다. 숙소에서 아바차만 보트 투어를 하기 위해 아침 일찍 항구로 가고 있습니다. 선원들이 출항 준비를 하고 있네요. 드디어 천천히 배가 출항을 합니다. 브라질의 구아나바라 만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아바친스카야 만의 물살을 가르며 항해를 시작합니다. 이 아바차만은 북반구에서는 가장 크다고 하는데 대체로 바다는 잔잔합니다. 아바차만은 태평양 베링해에 접한 북태평양으로 통하는 주요 어항으로 소련 해체 후 1991년에서야 외국인에게 개방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적인 요충지여서 크림 전쟁 때는 덴마크와 영국, 프랑스 등이 서로 눈독을 들여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던 곳이기도 하죠. 조그만 보트가 접근하여 통을 하나 건네주네요. 뭔가 했더니 싱싱하게 살아 움직이는 대게였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점심으로 줄 모양입니다. 이 아바차만 해역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해양조수 보호구역입니다. 보트 안에는 빵, 과자, 사탕, 커피 등이 준비되어 있네요. 이렇게 다과가 준비되었는 줄 모르고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아침을 충분히 먹고 나와서 허탈한 느낌입니다. 인천 남동항에서 바다 낚시를 했는데 그때 다녔던 한국 배들과 비교가 되어 많이 부럽네요. 항구 쪽에 구름 사이로 보이는 산이
빌류친스키 화산이라고 하네요. 높이가 2173m입니다. 순박하게 생긴 러시아 청년이 식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비디오를 찍고 있으니 선장이 초대하여 2층 조종실에 올라갔습니다. 내항을 빠져나와 넓은 바다로 오니 선장도 심심했던 모양입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궂은 날씨여서 구름과 안개 때문에 시야가 그다지 좋지는 않네요. 배의 조종실은 통제구역이어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 게 쉽지는 않죠. 어군 탐지기에서 검은 점으로 보이는 게 물고기라고 알려주네요. GPS는 영문으로 써있는 이름으로 봐서 한국산 같기도 합니다. 어군 탐지기에 써있는 숫자는 위에서부터 수심, 수온, 배의 항해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선장이 설명해 줍니다. 지금 수심은 15.8m이고 수온은 14.2도, 배는 시속 16km 정도로 항해를 하고 있네요. GPS에는 방위각과 날짜가 있고 아래 지도에 여기서부터 태평양으로 나가는 곳에 등대가 있다는데 궂은 날씨 안개 때문에 잘 보이지 않네요. 선장이 여기서부터는 태평양이라고 알려줍니다. 감차츠키의 절경으로 아바차만의 상징인 삼형제 바위가 멀리 보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감차카의 원주민인 코리아크족의 세 형제가 쓰나미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 이 바위로 변신하여 파도를 막았다고 하죠. 이 돌기둥은 해안에서 300m 떨어져 있고 그 아래에는 13m 깊이의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섬에는 바다 독수리를 비롯해서 약 11종의 바다새가 두루 서식하는 곳으로 섬을 둘러싼 기암절벽에서 바다사자를 비롯한 대형 바다동물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섬은 과학자나 환경 관련하여 일하는 사람들만이 상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타리치코프 섬은 아바차만의 입구에서 1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섬은 작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바다새와 물개 등이 살고 있습니다. 섬의 절벽 바위 구석구석에는 갈매기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해안 절벽에는 바닷물에 깎여 만들어진 해식 동굴들도 보이네요. 스타리치코프 섬은 0.5제곱킬로미터의 작은 크기이고 높이는 147m 정도입니다. 해안에는 바다의 수직으로 가파르고 섬의 서쪽에 작은 모래 해변이 있습니다. 바위 위에는 바다사자나 물개 등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날씨가 흐려서 잘 보이지는 않네요. 이 바위 이름이 러시아어로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라면 분명히 촛대바위라고 붙였을 듯 합니다. 담백한 국물 맛이 일품인 러시아의 생선 수프 우화입니다. 우화를 만드는데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먼저 싱싱한 생선을 사용하는 것과 담백한 맛을 살리기 위해 강한 맛을 내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수를 따라주는 줄 알았더니 보드카라고 하네요.
아마도 배에서는 공식적으로 술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듯 합니다. 연어와 비슷한 물고기로 만든 이 우하는 감자, 당근, 양파 등을 넣고 끓인 우리나라의 맑은 생선탕 같은 맛입니다. 감차카만에서는 해양 포유류로 바다 표범과 바다 사자를 자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제대로 구경을 못했는데 물개가 수영하는 것이 멀리서 어렴풋이 보이네요. 옆에서는 대게도 한 통을 삶고 있습니다. 이 아바차만 수면 밑바닥에 74척의 배들이 수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비에트 연방 시절 수명을 다한 배들을 끌고 와서 이곳에 가라앉힌 것이죠. 대부분이 군함으로 총 무게가 25만 톤을 넘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독일 잠수함까지 이곳 해안 지역에 침수되어 있다고 말하는 주민도 있다고 합니다. 머리를 내밀고 헤엄치는 동물이 보이네요. 물개인지 바다 사자 혹은 바다 표범인지는 구분이 안 되는데 반갑네요. 우리는 아침에 떠나서 돌아왔는데 오후 보트로 떠나는 사람들이 출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배에서 내리며 대게를 한두 마리씩 싸서 가져가고 별 할 일이 없는 나는 배 안에서 반통이나 남은 대게만으로 점심 식사를 하는 호사를 누렸습니다.